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르입니다. 이제 9월도 다 끝나갔는데요. 제가 9월에 읽은 책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독서노트를 쓰는 어떤 새롭다면 새로울 방식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 영상을 보시고 잠자고 있던 이제 전자책을 꺼내서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 책을 읽게 되었다, 아니면 독서노트를 쓰게 되었다라는 댓글을 볼 때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이 영상도 여러분이 독서노트를 쓰고 책을 읽는데 자극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되도록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월에 첫 번째로 읽은 책은 제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웃는 경관이라는 책입니다. 스웨덴의 미스테리 소설이고요. 마이셰발, 페르발레 이 두 사람이 이제 부부인데 같이 이제 이 미스테리 소설을 연작 소설을 이제 썼고요. 출판사는 엘릭시르라고 문학동네 출판그룹의 장르소설 전문 브랜드입니다. 미스테리, 판타지, SF, 호러 등 다양한 해외 소설을 소개하고 또 한국에 있는 장르소설도 적극 발굴을 해서 이제 장르소설에 전문화된 출판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사회고발적인 범죄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평소에도 그 사회학 관련의 논픽션을 자주 읽는데 그래서인지 이런 장르 소설도 뭔가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어떤 사회파 장르 소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남편에게도 되게 추천해 줬는데 저와 남편이 취향이 굉장히 다르지만 이 그 사회파 범죄 소설을 좋아한다는 유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추천해 줬는데 굉장히 재밌게 읽었다고 하고요. 어떤 그 북유럽 특유의 약간 우울하고 다크한 유머를 좋아하신다면 이 소설을 좋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웃는 경관 소설은 이제 마르틴 베크라는 형사의 이제 시리즈인데 형사나 경관을 시리즈로 한 범죄 소설은 흔하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마이클 코넬리도 이제 해리 보슐 시리즈하고 미키 할러 시리즈를 계속 이제 내고 있는데 이 범죄 소설의 특징은 이 범죄 미스테리를 풀어가는 그 형사의 캐릭터가 가진 매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르틴 베크도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인데 사실은 좀 모호한 느낌도 있어요. 안개처럼 약간 모호한,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는, 속을 알 수 없는, 또 그게 어쩌면 이 소설의 특징이라면 특징이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미국 소설에서 우리가 흔히 보던 캐릭터와 이런 북유럽 소설에서 보는 또 새로운 캐릭터, 이 캐릭터의 어떤 새로움을 보는 것도 비교하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읽은 책은 단순한 진심인데요. 단순한 진심은 제가 이렇게 쭉 필사를 했어요. 거의 첫 페이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거의 첫 페이지를 필사를 했는데 첫 페이지의 모든 주제의식, 이 소설가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첫 페이지를 많이 필사를 했고 이 소설은 제가 조만간 다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소설이었고요. 조혜진 작가님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어떤 소설에 우울과 슬픔이 있는데 그게 나를 차갑게 만드는 게 아니라 좀 따뜻하게 만드는 우울과 슬픔이 이렇게 배어 있어요. 어떤 사회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안아주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전 너무 좋아서 조혜진 작가님의 소설을 계속 찾게 되고 이 단순한 진심은 8월 말인가요? 8월 중순쯤에 나온 얼마 안 된 신작인데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미ንም사 출판사예요. 근데 미ንም사 출판사는 구글 플레이북스에서 아무리 다운을 받아도 킨들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미ንም사에서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EPUB 형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지 못하게 막아놓는 바람에 미ንም사는 다운받아도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로 읽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꿀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진심을 읽고 바로 또 조혜진 작가님의 책을 찾아 읽었어요. 로기완을 만났다라는 책인데 첫 문장이 처음에 그는 그저 이니셜 L에 지나지 않았다 라는 문장입니다. 탈북 이주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로기완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이제 그
그 방송국에서 일하는 주인공, 구성작가로 일하는 주인공이 그가 살았던 브뤼셀에 가서 그가 어떻게 생존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의 일기장을 보면서 이제 추적해 나가는데요. 이제 되게 처절한 추적.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 이제 몰래 브뤼셀에 들어와서 있었던 숙소나 아니면은 배가 고파서 이제 맥도날드에 가 있고 추워서 이제 맥도날드 화장실에 가서 또 잠도 자고 그가 일기장에 적어 놓은 그 로기완의 생활을 그 주인공이 똑같이 따라서 해보는 여정이 담겨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얽히고 설킨 어떤 관계들 그 관계들이 굉장히 이 소설의 핵심이고 또 다른 핵심은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연민의 감정에 대해서 성찰하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나보다 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동정하거나 불쌍해하거나 아니면 공감이나 연민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진실된 감정일까라는 의문과 질문을 던지는 게 저는 가장 인상 깊었어요. 그 다음으로 읽은 책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입니다. 네, 이 책도 이 책과 그다음에 독서노트를 적진 않았는데 당신이 문득 길고양이와 마주친다면이라는 책을 같이 읽었어요. 개와 고양이에 관한. 근데 이제 단순한 개와 고양이가 아니라 이제 인간의 어떤 필요와 탐욕에 의해서 버려지는 그런 존재에 대한 글인데요. 정말 이 두 책은 모두가 읽어야 하는 책이 아닌가 싶어요. 네. 청소년들도 읽어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동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다뤄야 되는지 동물과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의무 교육으로 저는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동물들에게 네, 많은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어스시의 마법사를 봤는데요. 이 어스시의 마법사가 총 6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 토지도 읽다가 매번 실패했는데 이렇게 긴 소설을 잘 읽지를 못해서 그 뒤에도 읽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지만 매력적인 판타지 소설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김금희 작가님의 신작이죠. 오직 한 사람의 차지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김금희 작가님은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그런 말을 올렸는데 조근조근한 말투로 되게 빵빵 터트리는 유머? 근데 본인은 웃지 않고 이렇게 터트리는 유머를 구사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 다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다 하고 이런 되게 매력적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소설이었는데 특히 저는 그 맨 앞에 있는 체스의 모든 것이라는 단편을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즐겨보고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김금희 작가님이 드라마를 쓰셔도 그렇게 재미있는 로맨스 드라마를 쓰실 수 있지 않을까. 느끼하지 않고 담백한. 물론 너무 한낮의 연애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그 단편 드라마인데 한 편의 드라마인데 김금희 작가님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최강희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죠. 좋긴 좋았는데 저는 조금 더 유머러스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직 한 사람의 차지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체스의 모든 것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 둘이 체스의 어떤 경기 규칙을 가지고 되게 심각하게 싸워요. 근데 그게 되게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싸우는데 왜 그렇게 체스에 관해서 그렇게 싸웠을까를 좀 생각해 보려고 네, 이렇게 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우면서 또 서로를 사랑했을까 하는 질문이 들었고 사장은 모자를 쓰고 온다라는 그 작품에 붙들 것이 있다는 게 누나는 재미있지 않아요? 이 문장이 저는 제일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읽은 책은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책입니다. 네.
유엔 인권 자문위원이 손녀에게 들려주는 자본주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었는데요. 장 지글러라는 분이 쓰셨고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의 어떤 후속작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이 많고요. 자본주의에 대한 역사,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어떻게 사람들을 망가뜨렸는지, 그 다음에 그 사유재산권이라는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유재산권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있고요. 이 책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지글러가 손녀에게 이제 얘기해주는 식으로 손녀가 질문하고 장지글러가 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혀 딱딱하지 않고 어렵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인상 깊은 말은 이거였어요. 혁명가는 풀이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네. 그리고 파블로 네루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꽃들을 모조리 잘라버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한들 절대 봄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 네. 유럽 도시 기행 그렇게 관심이 가는 책은 아니었는데 리디북스 셀렉트에 떴길래 읽어봤는데요. 아테네, 로마, 이스탄불, 파리를 다녀오셨더라고요. 근데 앞에 아테나와 로마 부분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는 분야여서 그런지 유시민 작가님이 실제로 관심이 많은 분야여서 그런지 굉장히 재밌게 쓰여졌는데 이스탄불과 파리는 조금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앞에 머릿말에 있는 이 비유가 너무 좋다 해서 이렇게 머릿말에 있는 구절을 필사를 했고요. 이렇게 각 나라의 건축물을 책에 있어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따라서 그려봤고 목차를 써봤습니다. 왜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할 때 쉬는 시간에 이제 선생님들이 목차를 잘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차가 어떤 환기해주는 책의 내용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목차의 내용을 적었고요. 마지막에 한 줄 평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존 윌리엄스의 장편 소설입니다. 제가 스토너라는 작품을 너무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그 존 윌리엄스 다른 책도 읽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리디 셀렉트에 이번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한 5분의 1쯤 읽었는데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역사 시대물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정도전 아시나요? 정도전이란 드라마를 제가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다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 어떤 인간의 탐욕과 권력을 향한 어떤 싸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카이사르가 암살? 살해를 당하고 후계자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옥타비아누스로. 옥타비아누스는 나이가 너무 어리고 그 다음에 이미 그 로마에서는 그의 뒤를 노리는 어떤 다른 좀 힘 있는 권력자들이 있는데 이제 이 어린 옥타비아누스가 어떻게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인데 서술 형태가 어떤 메모나 일기,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나오는 이름들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미리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좀 덜 헷갈리더라고요.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어쨌든 여기 주인공은 옥타비아누스고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이제 황제가 돼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맞죠? 네, 헷갈리네요. 아무튼 남은 며칠 동안에는 이제 아우구스투스를 읽으면서 보낼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가 한국 가서 읽을 책 몇 권, 한두 권 정도만 킨들에 넣어가려고 해요. 이제 비행기나 비행기 기다리면서나 아니면 기내에서 읽을 책을 좀 가져가려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서점에 가서 책을 구매해야겠죠. 너무 설레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독서 노트 쓰는데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공유할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안녕.